오늘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굿보이 5의 뇌피셜을 가져왔어요. 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몸을 내던지는 남자가 어디 그리 흔한가요? 사회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박보검이 달리는 차 위로 뛰어내리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고편을 보니까 이번엔 김소연을 위해서 또 몸을 던진다고요? 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몸을 던지는 남자가 그리 흔한가요? 이 대사 듣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소연의 아버지 사건과 오정세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 운동장에 모인 대규모 경찰들의 정체와 몽키 작전의 진짜 스케일. 두 번째, 김소연과 오정세의 운명적인 만남과 그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복수. 세 번째, 부상당한 박보검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그 액션 시퀀스. 정말 이번 회차는 액션, 로맨스, 복수, 감동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예고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바로 운동장에 모인 수많은 경찰들이었어요. 동주 뒤에 한나가 서 있고 모든 경찰들이 제복을 입고 정렬해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사회에서 민주형의 출국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금토끼파의 훨씬 더 큰 음모가 드러났을 거예요. 단순히 인성시 지역 조직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특히 러시아 마피아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키 작전이 단순한 강력 특수팀만의 작전이 아니라 광수대, 국정원, 심지어 인터폴까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작전으로 확대된 거죠.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건 바로 이 대규모 합동작전의 브리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동주의 컨디션이 말이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달리는 차 위로 뛰어내리면서 입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의료진들은 절대 현장 투입 불가 판정을 내렸을 거고 상관들도 동주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팀장 고만식이 동주는 지경장이 좀 봐줘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동주의 부상 상태를 지경장에게 특별히 보고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 지경장과 동주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주는 브리핑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작전이 한나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욱 그럴 거고요. 한나 역시 동주의 컨디션을 걱정하면서도 아버지의 복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대규모 작전이 발표되면서 굿벤저스는 이제 정말 국가의 핵심 전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경찰 내부에 적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이번 챕터가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3회에서 나온 시계 에피소드가 5회에서 폭탄급 반전으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기억하시죠? 3회에서 한나가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팀장 고만식이 경일이의 소지품으로 나온 똑같은 종류의 시계를 가지고 친구인 전당포 사장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당포 사장이 젊은 여자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왔었다는 정보를 팀장에게 알려준 상황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경일이의 시계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경일이를 교도관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계 줄이 풀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민주형한테 혼나고 당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민주형이 이 시계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시계가 단순한 시계가 아닐 거예요. 아마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들끼리 서로를 알아보는 일종의 심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나 아버지가 수사 과정에서 이 시계를 확보했고 그게 결국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민주형이 어떻게 한나에게 접근했을까요? 민주형은 이미 경찰의 주요 감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업무 관계로 만나자고 해도 절대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형에게는 한나를 끌어낼 수 있는 완벽한 미끼가 있어요. 바로 그 시계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시작됐을 것 같아요. 민주형이 한나에게 문자를 보내요. 한나씨, 아버지 유품 중에 금시계 있으시죠? 그 시계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혼자 오세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아버지 명예에 먹칠이 될 수도 있어요. 한나는 당황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시계를 알고 있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명예에 먹칠이라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형은 여기서 더 구체적인 미끼를 던져요. 그 시계가 왜 경일이라는 사람 손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전당포에서 같은 시계를 찾는 사람이 또 있었는지도. 이 문자를 받은 한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요. 한나는 팀원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만약 아버지가 정말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거든요. 특히 동주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죠. 동주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니까요. 결국 한나는 혼자서 민주형을 만나기로 결정해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바로 민주형의 함정이었던 거죠. 만남 장소에서 민주형이 한나에게 보여주는 건 더 충격적일 거예요. 이 시계는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들이 착용하는 특별한 시계예요. 조직원임을 증명하는 심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왜 한나 씨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나는 아버지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품이었을 거예요. 라고 반박하겠지만 민주영은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요. 아니에요. 이 시계는 조직에서 새로운 멤버에게 주는 환영 선물이에요. 한나 씨 아버지는 바로 이 순간 한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태에서 민주영의 진짜 정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함정에 완전히 빠진 상태니까요. 사회에서 동주가 입은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5회 초반에 확실히 드러날 것 같아요. 의료진들의 진단 결과는 아마 최소 2주간 절대 안정일 거예요. 특히 펀치드렁크 증상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판정받을 거고요. 하지만 동주의 정신력은 오히려 더 강해져 있어요. 사회에서 민주영을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내린 경험이 그를 한 단계 성장시켰거든요. 이제 그는 진짜 경찰이 되었어요.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경찰 말이에요.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동주에게 한나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팀원들은 동주야, 내가 나설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만류하지만 동주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예요. 한나를 지키는 건 내 의무야. 경찰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한 남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동주는 이렇게 말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요. 몸은 아프지만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요. 특히 한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동주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져요. 한나가 이미 아버지를 잃었는데 내가 또 한나를 잃게 할 순 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거죠. 동주는 이번에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사회에서처럼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한나를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움직이죠. 부상당한 몸이지만 오히려 더 정교하고 치밀한 작전을 세우게 되어요. 펀치드렁크 증상도 이번에는 오히려 극복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한나를 구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모든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팀원들도 동주의 각오를 보고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해요. 우리가 동주를 지키면서 작전을 수행하자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굿벤저스의 진정한 팀워크가 완성되는 거죠. 드디어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린 순간이 왔어요. 동주가 한나를 구하러 가는 액션 시퀀스 말이에요. 한나는 민주영의 함정에 완전히 빠진 상태예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듣고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민주영은 이런 한나를 보면서 냉소적으로 웃고 있죠. 지경장님도 마지막에는 이런 표정이었어요. 딸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민주영의 이런 말에 한나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요. 사격 실력이 뛰어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총을 제대로 겨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때 동주가 나타나요. 한나 하고 외치면서 총알을 뚫고 달려오는 동주의 모습은 정말 영화 한 장면 같을 거예요. 부상당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구하려는 의지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있어요. 민주영은 동주를 보고 비웃어요. 또 왔군요. 이번에는 정말 죽을 각오로 온 것 같은데. 하지만 동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한나를 건드리지 마. 이때부터 본격적인 액션이 시작되어요. 동주 대 민주영 일당의 격투가 펼쳐지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에요. 동주는 한나 아버지의 복수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주가 민주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나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한나, 괜찮아. 내가 왔어. 아저씨도 한나를 지키라고 하셨을 거야.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동주가 한나를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한나 씨가 소중한 만큼 한나 씨를 만든 모든 분들도 소중해요. 아저씨의 복수도 제가 함께 하겠어요.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묻죠. 왜 이렇게까지 해? 아버지 일까지. 그러면 동주가 대답해요. 좋아하는 사람의 아픔도 함께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몸을 던지는 남자가 그리 흔한가요? 이 대사와 함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요. 하지만 동주의 부상이 악화되면서 쓰러지는 모습도 함께 나올 것 같아요. 한나가 동주야 하고 울부짖으면서 5회가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까지 굿보이 5회에 대한 제 뇌피셜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몸을 던져 연기하는 박보검의 액션 로맨스가 어떻게 그려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